간단하게 뭐 있는 거 뭐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썸네일 제목을 부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실물자산 슈퍼사이클과 절대 실패 없는 실전 투자 전략. 이렇게 해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가짜돈,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진짜돈, 금은의 시대가 귀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 위기부터 최적의 자산 배분, 그리고 중매거래를 활용한 실물 축척 가이드까지 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달러 패권의 균열과 금원 폭등을 이끄는 세 가지 핵심 축 해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거시경제의 구조적 붕괴, 매크로 거시경제가 구조적으로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가 38조 6조 달러를 넘어서 38조 7천억 달러를 아마 돌파를 했을 거예요. 부채가. 미국의 부채가 38조 8,600억 달러 이렇게 됐네요. 38조 8천억. 이제 거의 뭐 39조 달러에 육박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 부채가 39조 달러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수는 22조 7천억 달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거시경제의 구조적 붕괴, 미국 부채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38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달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가속화 및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의 필연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긴다. 금과 은이 올라가는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 폭발과 공급 부족. 특히 이제 은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수요는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이제 부족한 그런 현상이죠. 브릭스의 금매집, 브릭스 국가들 있죠. 브릭스 국가들의 금매집이 6,000톤 이상이 나왔어요. 이미 러시아가 2,300톤 이상이고 공식 WGC에 보고된 것만 있죠. 러시아가 2,300톤을 넘어섰죠. 그리고 중국이 2,200톤. 세계 금 보유량, 각국의 중앙은행 금 보유량 중에서 러시아가 5위, 중국이 6위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실제적으로 더 많은 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물자산 축적 전략, 금은비 GSR 데이터에 기반한 4대6 포트폴리오 정도를 한다. 지금은 금은비가 1대60에서 1대62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금을 실버를 6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실물 금과 은을 비축을 했으면 좋겠다. 샀으면 좋겠다.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부채가 38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붕괴와 필연적 인플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위험한 자산은 현금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 무한정 발행된 신용화폐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자 폭탄, 미국이 부담하는 연간 부채 이자만 2조 달러 돌파, 실제로는 1조 2조 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전쟁부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M0 통화량의 경고, 통화량 팽창을 근본위제로 환산 시 잠재적 금 가격은 온스당 8,000달러에서 2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M0를 기준으로 하면 2600달러 2800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M2를 기준으로 하면 아까 22조 7천억 달러 나와 있는 거 있죠. M2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8133톤을 나누면은 거의 뭐 2만 달러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 부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더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으로 부채 가치를 녹이는 것 뿐입니다. 이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고 계신 거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가 있습니다. 지금 쭉쭉쭉쭉 나왔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대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은 진짜 돈입니다. 해제한, 제가 이제 글 써서 올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의 가속화와 지정학적 금매집. 요즘에 이제 일어나는 전체적인 현상들입니다. 미국의 스위프트 제재, 러시아 자산 통결과 달러 무기화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게 달러 패권에 대한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과 은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뭐를 팔아서 미국 국채를 매도해서 실물 금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브릭스 국가들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고 6,000톤 이상의 금을 매집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만 합쳐도 제가 볼 때는 6,000톤 이상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브라질, 남아공,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석유를 팔아서 돈이 많죠. 부국이잖아요. 부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금도 은도 아마 많이 모으고 있을 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로 6,000톤 이상이랬는데 실제로는 뭐 훨씬 더 많겠죠. 제 생각에는 뭐 10,000톤, 2만 톤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들이. 중국 상하이 거래소를 통해 막대한 양의 실물 금과 은을 흡수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유지시키면서 중국으로 들어온 금과 은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 허가제를 한 거죠. 그전에는 쿼터제에서 허가제를 통해서 더 은에 대한 수요, 공급, 은에 대한 공급을 이제 거의 뭐 쥐고 있으면서 공급량을 빡빡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어서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서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멕시코, 쿠바, 콜롬비아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쉽게 그 중요한 크리티컬 미네랄인 은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청난 은들이 쓰이거든요. 맞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 하는데 500온스의 은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드론들, 그 다음에 ICBM 미사일. 최근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의뢰를 발사했잖아요. 의뢰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에 따라서 그게 진짜 엄청난 게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은들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그게. 왜냐하면 은이 전기전 노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신호를 보내가지고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수나 에러가 나면은 또 안 되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지금은 자랑인 천궁2 있죠, 그죠? 패트리어트 미사일, 아이언돔, 그 다음에 천궁2. 이런 거까지 합산해가지고 요격률 90% 이상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무기를 이제 더 공급을 해달라는, 미사일을 공급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엄청나게 있대요. 주한미군에 있는 이제 포대 있잖아요. 패트리어트하고 사드 포대. 이런 거를 대형 수송기에 실어서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요구하고, UAE가 요구하고, 사우디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계 5위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대금을 달러 대신 금과 다른 자산으로 결제를 시도한다. 페트로 달러 해야지 미국이 잘 유지가 되는데 페트로 위안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둘 리가 없잖아요.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그림자 선단, 유령 선단을 통해서 미국 몰래 석유를 수출합니다. 몰래 하기 때문에 값싼 가격으로 중국에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정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그러니까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공장.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키워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유 정제 기술력이나 원유 정제량이라든지 실버에 대한 정제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미국이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이트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사태 당시 하메네이가 바로 이제 미국의 공섭 하루 만에 죽었죠. 최고지도.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한다 그러는데 또 미국은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메네이가 이제 자기가 죽을 줄은 몰랐겠죠. 죽을 줄은 몰랐고,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도피를 하게 된다면 이제 러시아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우방국가인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러시아로 가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갔대요. 엄청난 금들을 러시아로 빼돌렸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이제 지금 이 세계에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린 위기 시 유일한 생명줄은 실물금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제가. 세계 1위 자산의 기환금 시가총액 32조 달러 돌파에 나왔네요. 요것도 예전에 만든 건데 또 해가지고 이걸 한번 보면 되겠죠.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35조 달러를 넘었네요. 버무도 당당하게. 골드 전 세계 시가총액 자산 1위 골드 35.4조 달러. 트릴리언이거든요. 4조 달러. 실버가 2위가 됐습니다. 2위. 우후와 드디어 실버가 2위가 됐습니다. 좀 됐죠. 실버가 4조 7,400억 불 시가총액입니다. 엔비디아가 예전에 이제 거의 2위였죠. 부동의 2위였는데 엔비디아가 밀렸습니다. 실버가 엔비디아를 덮쳤습니다. 2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금과 은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자산이자 진짜 돈이자 화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 비트코인 어디 갔나요? 비트코인이 14위까지 밀렸네. 많이 하락하긴 했네요. 비트코인이 7위, 8위에서 이 실버하고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제 1조 3,600억 달러, 1조 3천억, 1조 3,600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1조 달러, 1조 3천억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코인도 나중에 이제 급등을 하면 두 배씩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급속도로 올라오겠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날이 있겠죠. 2조 6천억 정도 올라오면 또 7, 8위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올라오겠죠. 또 그런 날이
날이 있기를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날이 또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응원을 해야죠. 세계 1위 자산의 금기한 시가총액 35조 달러 돌파를 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한 자료라서 그래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엔비디아였고 쭉쭉 나갔죠. 금의 본연의 정상적인 가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억압받던 가격이 풀리며 진정한 안전자산의 지위를 회복 중입니다. 상승률 최근 1년간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승률을 보니까 64% 상승했더라. 전 연도 가격 대비가 1.64배 상승을 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 같은 경우에는 146% 상승을 했죠. 배수로 하면은 2.46배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망 기존 상승 사이클 기준 온스당 7,000에서 8,000달러 도달 가능성 JP모건에서 6,000달러, 6,300달러 시장 분위기랑 환경이 좋으면 8,000달러를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얼마 다 저번에 영상을 보면은 각 이제 뭡니까 대형 IB들이 얼마를 전망했는가를 PPT 화면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Not trading but saving. 금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은 때가 되면 뭐 팔아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금은 금관을 팔 때는 가격이 아무리 내리고 오르고 이런 거 뭐 맞출 수도 있지만 그걸 다 맞출 수는 없다는 가정하에서 금관은 꾸준히 모으는 거예요. 모으고 진짜 여러분들이 종이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팔아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법인채를 내거나 장비를 뭐 또 구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큰 차를 뭐 사든지 이렇게 할 때 사업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뭘 할 때 아니면은 이제 자제분들 결혼할 때 뭐 집에 보탬이 된다든지 뭐 가전제품이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파는 거죠. 그전에는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예. 진짜 돈을 그냥 싸우는 거예요. 축적을 하는 겁니다. 천재들은 은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의 상승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겠죠. 천재들은 은을 산다. 여러분들 중에 천재가 있습니까? 은이 없으면은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반성하십시오. 금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상승 파괴력은 압도적입니다. 은은 전 세계 자산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슈퍼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은 있잖아요. 2025년 1월 1일 기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은이 146%. 작년에 전 세계 자산 상승률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잡주들이나 이상한 뭐 잡코인들 이런 거 말고요. 작전에서 올리는 거 말고 정상적으로 그래도 이게 좀 자산이다 싶은 거 있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플래티넘도 있고 팔라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 100 선물 지수도 있고 그죠? S&P 500도 있고 다우지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 전 세계 자산 상승률 1위가 은이었다는 겁니다. 146% 상승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해 1년 전에 대비해서 2.46배 상승을 한 겁니다. 5조 달러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이제 은이 조금 하락을 해가지고 5조 달러에서 약간 내려온 4조 7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죠? 글로벌 자산 수익률 1위 전년 대비 146% 폭등. 상하이 거래소의 경고, 서구권 CME 대비 상하이 프리미엄은 폭발, 은 가격 환산 온스당 105.61달러 돌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상하이 은 가격은 130달러 이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요거를 정리할 때 이제 자료 시점이 이제 조금 옛날 거라서 그렇습니다. 전문가 전방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최대 309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에 요걸 많이 먹고 있지만 연세가 들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은을 온스당 200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은 가격 폭등을 견인하는 5가지 핵심 트리거가 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산업적인 요인, AI 산업적인 요인, 두 번째는 구조적인 요인,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요인, 네 번째 통화적인 요인, 다섯 번째 투기적 요인. 요거 제가 설명한 걸 아주 잘 그림으로 보여줬군요. 산업적인 요인,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태양광, 군사 무기 등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제, 대체가 불가합니다. 전기전도도 1위가 은입니다. 은.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은은 계속 산업적으로 계속 쓰일 수밖에 없다. 첨단 산업화 될수록 인류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은은 자꾸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인 요인. 매년 8억에서 12억 원스 이상의 만성적인 글로벌 공급 부족이 생긴다. 이렇게 이 매년은 아닌 것 같고요. 5년 정도 구조적 적자를 보니까 8억에서 12억 원스 정도의 글로벌 공급 부족이 생겼다. 그리고 실버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6년 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TF 이런 데 들어가는 은들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년 연속으로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학적인 요인, 멕시코 및 남미에 대한 자원 통제력 강화, 은의 전략 무기화,
전략 무기화가 된 거죠. 크리티컬 미네랄로 선정을 했고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수출을 허가를 하고 실버에 대한 주요 광물에 대한 히토류에 대한 어떤 광물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미국을 흔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에 사인을 합니다. 트럼프는 무지하게 많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거죠. 그중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크리티컬 미네랄에 대한 거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나라들에는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2026년 2월 4일 날 워싱턴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6개국의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56개국의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죠. 이 주요 광물들이 있는데 이거 중국에서 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희들 좀 도와줘. 안 도와주면은 관세를 매기고 도와주면은 우리가 우방국으로서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잘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56개국을 모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하이 금거래소라는 게 생기고 여기서 이제 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이 안 나오는 거.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을 높게 쳐주거든요. 지금도 실버에 대한 거는 프리미엄 오늘도 $12 이상 높게 상하이에서 거래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가격도 당연히 미국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내가 힘 있고 내가 군사력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 금 가져와 은 가져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뭐 저쪽에서는 뭐 12% 더 치주는데 뭐 112불 치주는데 여기서는 뭐 종이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70불 80불 하는데 나 안 할래요. 뭐 중국 가서 할래요.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앞에서는 뭐 강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이런 이제 요인이 생기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은 가격에 대한 하한선을 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은을 급락시키거든요. 급락시키면 또 바로 반등을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다음에 통화적인 요인. 무한정 풀리는 M0, MT 통화량 대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물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금과 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통화적인 요인이에요. 통화적인 요인. 계속 돈을 발행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이게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산업적인 요인도 뭐 쓰일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이제 투기적인 요인도 붙을 거고 막 이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통화적인 요인이에요. 아까 부채 봤잖아요. 몇 달 전에 방송 뭐 한 달, 두 달 전에 방송할 때만 해도 미국의 부채가 국가 부채가 38조 6천억 달러입니다. 38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36조 달러 어쩌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부채 시계를 보면서 지금 38조 8,600억 달러예요. 이제 곧 38조 9천억 달러, 39조 달러에 육박을 하는 거예요. 이 최신 정보 인구조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계속 발행을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이자가 엄청나게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자가 부채에 대한 이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자가. 뭐 그 이자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M제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움직이는 게 MT로 해가지고 통화성수에 의해서 막 넘어가잖아요. 그럼 무지막지한 돈들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빚이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캐내는 속도보다 통화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금과 은이 앞으로도 쭉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단순히 조금 과매수 구간이 왔다가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거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통화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통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부채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금리 인하나 인상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현대 사회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8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잉크런을 넘어선 실버런의 도래, 실버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실물은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포맥스에서 조금 전에 실물은이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LBMA는 자료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하이 골드 익스체인지, 상하이 SGE 여기서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뭐 재미나이나 해가지고 톡 치보면은 뭐 몇 톤이 줄었다, 하루에 몇십 톤이 줄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90톤이 남았다, 200 몇 톤이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쓰는 거 이외에는 은을 거래소에서 출고를 못한다, 이 정도 정책까지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대형은행들의 은 공매도 포지션이 무너진다면 다음 금융위기는 실버발 금융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은 재고가 급감을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80% 정도의 파생 상품 시장을 하는 CME가 종이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제가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자, 금원비로 보는 완벽한 투자 타이밍. 금을 사고 원을 사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사야 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볼 때는 금원비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1온수로 살 수 있는 은의 양을 뜻하는 GSR, 골드 투 실버 레이쇼 이거거든요. GSR. 금 한 개 가지고 실버 몇 개 살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죠. 예. 코비드 19 때 1대 123까지 벌어졌거든요. 지금은 오늘 보면 1대 60, 1대 62 이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번 상승의 목표는 1대 30에서 1대 15 정도까지를 보고 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 60 정도니까 은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금의 비중을 살짝 그거 하든지 아니면 반반 정도로 맞추든지 하자. 예, 금원비가 1대 30 정도 될 때까지는 은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하실 사람은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대 30 정도 되면 그때는 은을 팔고 이제 금을 더 이제 사는 바꾸는 전략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이 사이클을 다 했다 나는 뭐 더 떨어져 가지고 그냥 현금화 시켜 가지고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고 현금화 시키면 되겠죠. 그거는 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몇 년까지만 하고 금 사업을 그만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은을 금으로 바꾸는 상황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속 보유를 해서 수량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산 방어 마인드셋 투자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금과 은을 모으는 거는 투자가 아니라 저축입니다. 저축. 일반적인 투자 마인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실현한다. 진정한 실물 자산 마인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의 마인드 라면은 여유자금으로 평생 모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예측한다. 신도 아닌데 이걸 무슨 어떻게 예측합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중량을 늘려 나가기 바랍니다. 언제 팔지 끊임없이 고민하지 마시라. 종이 화폐가 필요할 때 교환하면 된다. 간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 운에 맡기자고요. 가격이 얼마가 되든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되든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 써가지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다고 또 맞춥니까? 그거 다 맞추면 뭐 주식에서 재벌될게요. 코인에서 재벌될게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하게 편안하게 좀 갑시다. 편안하게 가고 금 사면 2등을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2등을 한다는 의미가 2등을 쭉 하고 있고 남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서 달리다가 또 꼬라박고 잃고 하는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금 사면은 무난하게 2등은 가요. 아주 오래전에 삼성전자를 1980년도에 샀으면은 부자가 됐겠죠. 아주 오래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놨으면 부자가 됐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1등이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금과 은을 두고 이제 이렇게 계속하면 2등은 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또 보면은 바뀌어가지고 또 압니까? 진짜 통화 리셋 이런 게 오면서 그게 2등이 1등으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흔들리지 않는 자산의 본질, 스마트폰 화면 속의 숫자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지만 실물 금과 은은 상장 폐지가 없습니다. 뭔 말입니다 이거? 가격이 내리면 더 싼 가격에 많은 중량을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좋죠. 현금 흐름 관리, 캐시플로우가 핵심입니다. 매월 저축하듯이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금액만큼 실물 금, 은의 중량을 꾸준히 분할 매수하십시오.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금, 은이 있으면 뽀모 안 옵니다. 뭐 코인이 얼마나 오르든 주식이 얼마나 오르든 그 신경 안 씁니다. 그거. 최적의 데이트 기반 포트폴리오 구성. 금원비 1대 50에서 1대 60 정도에서는 금을 40 정도로 하고 은을 60 정도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리밸런싱 1대 30 정도로 왔다. 그러면 이제 은을 매도하고 금을 좀 준비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절대적인 베이스 캠퍼가 됩니다. 은 60%는 금원비 축소 사이클과 산업적 공급 부족을 활용한 초과 수익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엔진이 될 겁니다. 이 좋은 멘트들이 있네요. 무엇을 살 것인가? 종이금, 실물금, 주물금, 프레스바. 종이금보다는 실물금을 사시고 주물금보다는 프레스바를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실제로 팔 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ETF 투자 이야기하던데 오늘도 동아일보에서 나와서 주간 동아하고 취재하고 촬영을 몇 시간 했거든요. 오랜만에 또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ETF가 뭐 유동성도 좋고 예를 들어서 뭐 매매하기 편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할 바에는 KRX를 해라. 그나마 KRX에서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거나 전산상으로 마비가 되지 않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유지되면 KRX에서 종이금을 하고 싶으면은 실물금이 1번이고 피지컬 골드, 피지컬 실버가 1번이고 그게 싫으면은 종이금 하려고 그러면 KRX 해라. 대신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20%, 10%, 30%, 뭐 20%, 10% 붙었을 때는 하지 마라. 그때는 오히려 그 KRX에 붙은 거를 팔아가지고
실물금을 부가세 주고 사도 훨씬 더 좋다라는 이제 멘트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골드바를 여기 넣으면은 나중에는 이제 팔 때 여러분들이 중매 거래를 통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기존에 그냥 일반 소매점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법의 거래 시스템, 세금과 스프레드를 이기는 중매 거래. 골드나라가 대한민국 중매 거래에 가장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1등이죠. 1등. 실물 투자의 가장 큰 허들인 살 때 비싸고 팔 때 싼 부가세 포함 스프레드 격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혁신적으로 줄인 방법 맞습니다. 거래만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구매는 110만원 해야 돼요.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 그냥 팔려니까 90만원 밖에 안 나오네요. 105만원 정도에서 매칭을 해서 나는 좋겠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파는 사람은 기존 파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파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도자가 우위인 시장이 지난 한두 달은 있었죠. 최근에는 매수자가 우위 시장입니다. 매도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리스크 관리, 변동성을 견디고 정리하는 방법, 올라갈 때 하지 마시고 조정받을 때 하시라니까요. 분할 매수 조정받을 때 하시라니까요. 꼭 이 저점이 아니라도 조정받을 때 이럴 때 사가지고 평균해가지고 분할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맞춰져요. 그리고 얼마에 산 가격은 잊어버리십시오. 실버를 샀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좋은 실버바, 골드나라 아우라 실버바, 조폐공사 실버바, 좋다 한국건설에서 실버바 요거를 해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1kg을 뭐 10개 모았다. 나의 목표는 100개다. 요런 거를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이거를 샀는데 얼마에 하고 그거 의미 없다니까요. 나의 목표는 이 가격을 얼마에 샀다면 적어 놓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큰 목표 실버바 100kg 모으고 싶어, 200kg 모으고 싶어, 300kg 모으고 싶어 요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버바 보관하기 힘들다면 저희한테 보관 맡기십시오. 그러면 보관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운용을 잘 하고 나중에 원하면은 새 거를 바로 내드립니다. 어차피 실버는 새 거 지금 나와가지고 보관해봐야 아무리 오래 보관하면은 몇 개월만 쓰면 변색되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골드나라 아우라 실버바는 지금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변색이 안 되고 있죠. 그만큼 품질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바라고 지금 그거를 받고 있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세대를 잇는 절대 자산,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은 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화폐 시스템이 요동치고 지정학적 위기가 몰아쳐도 5천년 역사 속에서 금과 은은 단 한 번도 인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상장 폐지가 없는 종목입니다. 당신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자산이 종이 조각으로 녹아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실물 근거는 당신과 다음 세대까지 든든하게 지켜줄 가장 완벽한 베이스 캠프가 될 것입니다. 투자의 끝은 결국 진짜 돈, 리얼머니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배제한